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산 출신 이용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봉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민선 8기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20만 도민들의 발과 경제활동을 대신해주는 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여행을 할 때나 맛집을 갈 때도 이용을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현존하는 가장 편하고 대중화된 이동 수단입니다. 24년 1월 기준 누적 등록 대수가 2,006만 대에 육박하고 있으니 인구 1.98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충남의 누적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6만 대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0만 대 가량이 영업용으로 운행 중이며 80만 명 정도가 운수 종사자로 일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파생산업까지 더하면 수백만 명이 차량을 통해 경제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적게는 40만 대에서 많게는 80만 대까지 증가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 환경 피해 등의 여러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 길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끊임없이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 답을 듣기보다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담당 실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바른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예, 기용혁 수상입니다. 예,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은 충청남도의 전기차 누적 대수 현황입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기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걱정되는 게 충전 시설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약 2만 4천 대의 전기차가 보급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 충전기 보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급속 충전기하고 완속 충전기라는 게 있는데 급속 충전기는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정도만 충전하게 되면 총 키로수를 갈 수 있는 차량이고 완속 충전기는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을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만큼 전기차가 대수가 많아졌는데 급속이 별로 없다 보니 충전 시간이 더뎌지니까 구매를 또한 망설이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일상인데도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 계획을 보면 공용의 목적으로 최소 50면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 경우에만 의무 설치와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시설 50세대 미만의 이런 세대에는 지원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도의 조례를 보면 그거와 무관하게 우리 도지사께서는 충전 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설치할 수 있는 시행이 23년 7월 10일에 공표가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행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이런 걸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충전 인프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금 공영주택에서 민간과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와 민간에서 수자를 내서 설치를 하고 있지요. 단독주택들, 개인들이 건축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 연립형 주택, 원룸, 다가구 설치하기가 애매하지요. 예, 맞습니다. 동의받을 곳이 절차가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셔야 지금 자료를 보셨던 것처럼 충전기가 설치가 많이 될 것이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소규모 주택인가 원룸 이런 경우에 그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협의체처럼 그 지역 주민 협의체를 좀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동의하면 충분히 이 충전 인프라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쪽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인프라를 넓혀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도민들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도민들께서 생계형도 있고 혹은 출퇴근용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넓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디젤 1톤 트럭 생산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24년 1월씩부터 농업용, 어업용, 지금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충청남도에 농업용, 어업용 디젤 1톤 포터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부에서 21년도에 대기관리곤역법을 시행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젤 차량이 그 제조사에서 그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촌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기존의 디젤 트럭을 통해서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유 원인들이 뭐냐면 민원들이 뭐냐면 지금 디젤 차량을 대신해서 LPG와 전기차를 추천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LPG 충전소는 우리 충남 전체에 100군데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에 하나 혹은 세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는 천여 곳에 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농민들은 LPG 차를 바꾸게 되면 충전하기가 번거롭겠고 또한 디젤과 LPG 차량의 연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 충전소를 방문하는 시기가 더 빨라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곧 일하는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또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톤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통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톤백에 큰 벼를 담아서 포터에다 싣고 옮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그거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출력이 전기차 같은 거 낮아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순서가 안 맞는 게 이겁니다. 디젤 기후환경법으로 인해서 디젤 판매를 줄이고 친환경차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 디젤차 검색만 하셔도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포함해서 인증돼서 판매되는 거 국산차 포함해서 포터를 제외하고 100여 대가 넘습니다. 왜 대상이 하필이면 포터란 얘기죠. 그것도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생활에 필요한 차량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기관리곤역법이 21년도 만들어지고 본격 시행이 유예 기간이 3년 정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정부에서 의견 수렴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좀 이렇게 순차 시행이라든가 걸 검토하고 했으면 좀 좋았지 않나 싶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여기 농촌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이런 어려움들을 좀 알고 적극적 정부에 건의해 나갔으면 어떻든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그런 부분 아쉬움 있는 거 지금 업무 파악하셨고 어떤 문제점도 인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에서 사실 충청남도에서 할 일은 역할은 크게 없죠. 사실 이 관련돼서는 예,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예,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민원을 습득하고 건의도 할 수 있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농민들, 어업인들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 충청남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안 맞는 게 이겁니다. 면세후 연장을 2026년 12월까지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면세후 연장을 했는데 디젤 판매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세후를 받아서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1톤 포터를 운행하시면서 기름 넣는 게 보통 한 900원 선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LPG는 보조금을 이제 유도를 하니까 한 110 얼마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 또한 구매하는 넣는 충전 비용이 한 9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것 또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스탠스가.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안 바뀔 것도 예상하고 있지만 꼭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면 뭐를 말씀드리냐면 승용 어떤 그 포터의 역할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포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부터 규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좀 일단 풀어줘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전기와 LPG 충전 이 차들이 충전의 확장 인프라와 전기차의 기능을 디젤처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차가 좀 나왔을 때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는 얘기죠.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죠.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좀 디테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동차 관련돼서 전반적인 질의들과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사실 지우 환경국장님께는 전기차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셨고 내용도 좀 어느 정도 다 인지하셨고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래도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 말씀도 듣고 국토교통부가 됐든 뭐 환경국이 됐든 가서 이렇게 어필도 좀 해주시고 17개 지자체에서 우리 충남이 그래도 농민들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전기차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그 도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2006년식 자동차고요. 하나는 2024년식 자동차입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검사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법들도 있고 어떤 규제도 있습니다만 2023년도에 제가 원하는 승용차의 검사 완화 기준을 제외하고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만 최초 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져 가지고 그 두 개의 라인업에는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80%가 되는 이 승용차에 관련돼서는 자동차 검사 완화는 제외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006년 전의 차와 2024년 전의 차는 엄연히 성능도 다르고 성능과 편의시설, 환경 규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18년 전에 생긴 규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꾸준히 이어온 게 신차를 사고 4년이 지난 후에 매년 2년에 한 번씩 5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고 80%가 되는 그 승용차를 운전하는 도민들이 매번 가서 똑같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검사 내용은 세 가지로 추려보면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이 세 가지가 2006년보다 2024년보다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2024년도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도민들께 불편함을 주고 예산을 소용한다는 거죠. 사실 막상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보셨지만 검사소에 가서 등록증만 주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 내고 기한 만료 때문에 그냥 오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8년 전에 만들어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검사 주기를 조금 늘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새로 신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내구성이나 안전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이제 그 검사 기간 연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지금 사실 이런 거를 지금 요즘 알고 계시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뭐 의문점을 가지거나 내가 매번 가면서 느끼는 이런 도민들이 이제 많을 거란 말이죠. 저부터도 그렇고요. 예.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매번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는 이게 차량 성능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좋아지면 괜찮은데 사실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요즘 차량에 비해서는 아주 구태된 법이란 얘기죠. 예. 요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건설 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자, 자동차 검사 기간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었다면 불편함을 겪는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건설 기계 장비들입니다. 24년 5월 기준에 충청남도에 등록된 건설 기계 장비는 총 46,263대입니다. 경기도와 경상도, 전남에 있는 전국 5번째 규모입니다. 자료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역별로 검사소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 충남의 본 검사소는 하나, 출장 검사소는 2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본 검사소는 충남, 모든 세팅이 다 돼 있는 검사소는 천안에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를 가려면 계룡, 부여, 태안 어디 이런 분들이 예약을 잡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지역에 당진과 보령의 서산에 출장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천안에 있는 검사원이 일주일에 화요일 혹은 목요일 혹은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출장원들이 나와서 검사를 해줍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자, 건설기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요즘 주말에 일 잘 안 하시죠? 예, 근데 정해진 날짜는 화요일 혹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검사 기간에는 하루를 빼놓고 월, 수, 목, 금 이렇게 정도가 업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의 민원인 거죠. 그리고 검사를 예약했는데 그날 비가 오면 참 좋아요. 어차피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현장에서 막 부릅니다. 아침에 현장에서 접수하는 것도 밀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한 건 뭐냐? 건설 기계업에 검사하는 장비와 검사원은 어떤 특출난 뭔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일반 대형 공업사에서는 못하죠. 예, 충청남도에서 앞장서서 권역별로라도 시군은 못하지만 서부권, 천안아산권 이쪽 권역벌이라고 해도 하나의 어떤 선정을 좀 해서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혹은 검사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대한건설기계협회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불편함을 좀 덜어줘야 됐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건설 기계 대수에 비해서 검사소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또 건설기 안전관리원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출장 검사할 수 있는 장소를 좀 권역별로라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 거 하나 예를 드릴게요. 계룡에서요 검사를 받으려면 80km를 왔다 갔다 해요. 160km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덤프트럭 타고 레미콘 타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거리가 좀 멀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한 것도 팩트도 있고 조금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토하셔가지고 좀 이것도 좀 처리 좀 하시는데 좀 애를 좀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튜닝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검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튜닝카 요즘 한참 전에는 이 튜닝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높았고 굉장히 상승 산업이었는데 요즘 차량들이 좀 완전체로 나오다 보니 튜닝카는 조금 사업이 하향세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레저가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
견인 장치라든가 어떤 이런 차에다 다는 이런 장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이 튜닝카 및 견인 장치를 달았을 때 승인과 검사를 받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국장님? 천안과 홍성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천안과 홍성 두 개입니다. 이것 또한 수년 동안 이어왔던 거고 아마 제가 지금 이걸 언급 안 했으면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좀 이 변화에 좀 대응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레저 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튜닝카나 또 이런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기계도 그렇고 튜닝도 그렇고 검사소를 최소한 물론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은 도민들은 그런 여건을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그죠? 시에다 얘기하고 도에다 얘기하고 좀 나아지길 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변해서 말씀드린다 생각해 주시고 이것 또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영업용 차고지 관련된 건데요. 차고지 공용 차량이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차고지가 많이 그래도 활성화됐고 예. 아파트 주변에 큰 화물 트럭이 다행히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거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이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것 또한 같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시겠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 콜뜨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불법 콜뜨기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당연히 불법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승용차나 렌트카를 이용해서 이제 유상으로 돈을 받고 운송 행위를 하면은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돈 안 받으면 합법이에요. 예, 그죠? 예, 돈 받으면 불법이고 네, 맞습니다. 손님하고는 짬짬이라 돈을 안 준 걸로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큰 상해를 입거나 진짜 큰 사망 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이게 돈을 주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관계인지 그때 파악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어렵고 사실 방치 수준이죠. 예, 단속도 어렵고 단속을 해도 그 증빙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1년 단속 건수 없고 22년 단속 조금 했고 23년 단속 좀 했습니다만 저기 보이다시피 천안 당진 부역뿐입니다. 그죠? 근데 당진은 150건이 돼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법 행위에 대한 포상금 조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명 카파라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파파라치가 있는데 그 파파라치가 저게 시로 들어갔는지 경찰청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접수됐다면 바로 단속이 되나요? 일단은 그 카파라치가 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되고 사실 여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뭐 고발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보가 접수되면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콜떼기는 저는 젊은 층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친구들이 하고 단속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단속 걸려서 차량 운행 정지 180일이에요. 네. 차량 운행 정지. 근데 시작은 원래 불법 콜떼기들이 렌트카로 해요. 자차로 안 해요. 네. 그죠? 자차로는 영업이 안 되니까 돈 받으면 안 되니까. 예. 그죠? 렌트카로 시작해서 단속이 걸려서 180일이 지나요. 180일을 처분 받기 위한 또 행정 기간은 또 90일 정도 걸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90일 동안 또 운행하고 또 단속 운행 정지됐어. 그럼 다른 차를 빌려서 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사고 납니다. 이러다. 그리고 택시업계도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챙긴다라는 게 아니라 불법을 못하게 해야 예, 합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번 참에 불법이라고 확답은 하셨지만 합법일 수도 있는 이번 불법 콜떼기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 또한 좀 알아봐 주십사. 어떤 답변을 내리기는 어려운 거 알아요. 답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포트홀 관련돼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상임위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포트홀에 관련돼서는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포트홀 생기면 안 되고 포트홀 어떻게 처리했고 포트홀 어떻게 보상하고 있냐.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해서 처리하는 결과까지의 과정은 이게 1, 2주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예,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개월, 심지어 소송까지 갑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포트홀에 관련돼서는 좀 짧게 질문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포트홀 소비자한테 과실이 아니 도민들께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도로를 관련은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는 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주 임무이기 때문에 포트홀 발생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트홀을 밟은 도민이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도민께 과실을 매길 겁니까 안 매길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지금 현행 법상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포트홀이 발생이 안 되면 가장 좋은데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여부를 또 그 자동차를 운전하신 그 도민들이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포트홀을 밟았어요. 밟아서 차가 파손됐어요. 파손돼서 그 다음 날 이게 도민들은 시도로인지 도도로인지 국도인지 뭐 한국도로공사에다 전화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죠? 예, 일단 사진을 찍어놓고 각 부서에다가 다 전화를 합니다. 운 좋게도 시도로예요. 그럼 바로 돼요. 그죠? 운 좋게, 운 안 좋게 국도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죠? 그러면 도에 전화했다가 시에 전화했다가 또 국도에 전화했다가 그죠? 예. 이런 과정 속에 막 슬슬 피곤해져요 지금. 그런데 사진 보내고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께서 보험 처리 접수를 해주고 보험 담당자가 전화 오는 기간까지 한 2주 걸리는데 전화를 대뜸 받았는데 고객님 20%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도민은 그 보험 전화 주신 분께 물론 뭐 제기도 하겠지만 문제제기 하겠지만 그분에서 손해서 해결 안 되는 걸 알고 어디로 전화하냐? 최초에 접수했던 공무원한테 전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분 피곤하잖아요. 이런 게 악성민원 아닙니까? 절차의 어떤 복잡성 그리고 도민들이 어떤 움직여야 되는 액션이 길어지니 그리고 밤에 가다 또 포털 보이지도 않았는데 안전부주행 뭐 이런 걸로 20% 과실을 매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그 직원들 아닙니까? 그죠? 그 직원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과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 절차, 접수 절차, 이 보험 처리 절차는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이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 보험사하고 또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 시군의 보험 기준과 시군의 대물 한도 금액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천안하고 당진인가요? 예, 보험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예, 그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는 절차가 더 길어요. 포털 밟았죠? 도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청구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시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천안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영주물 배상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소송을 해야 됩니다. 영종물 배상이 가입돼 있는 데는 보험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천안하고 저기는 당진은 안 돼 있어서 직접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 과실까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죠?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 도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들어봤습니다. 일명 이제 저희 이제 그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한 그런 도로들 이제 도로면에 그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이제 빨간 도로라고 합니다. 빨간 도로의 어떤 그 시험 성적서라든가 아스콘의 어떤 재질 문제라든가 뭐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어떤 성적서는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뭐 주민구역 이런 데 있어서 시인성을 확보하려고 한 겁니까? 그 이제 그 사업 목적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이제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경우 이제 오르막 그러니까 내리막 차로에서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들이 다 있어가지고 규격에 맞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조금 미끄럼 사고 많이 나는 것 중에 원인이 이제 그 기존 시공을 해놓은 거에서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좀
운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미끄럽다, 미끄럼 방지 시설을 했는데 좀 미끄럽다는 그런 면도 좀 일부 있습니다. 저게 저속 30km, 40km, 50km는 좋아요. 시인성도 좋고. 근데 국도 우리 지방도로에 70km 정도 과속 구간 특히 신호등 밑에 있어요. 그죠? 물론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근데 딱 뒤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란불로 바뀔 것 같은 상황이 생겨서 조금 빨리 밟습니다. 예, 근데 노란불이 갑자기 나왔어요. 밟습니다. 저거 더 미끄러집니다. 그거는 특히 빗길에 예, 제가 물론 뭐 어떤 시험 결과는 없지만 저도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뒤에 하중 실은 무거운 건설 장비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차들 얘기입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미끄럼이 제어되고 오히려 이제 효과가 있는데 장기간 그 사용하다 보면은 그 미끄럼 방지 시설에 있는 돌기 부분들이 탈락이 되면서 조금 이제 그 미끄럼의 어떤 제어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미끄럽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미끄럼 방지 시설은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시공이 되어 있고 관리만 잘하면은 소기의 목적은 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미끄럼이 생기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셔가지고 적대적소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주민구역, 보호구역 이런 데는 잘 더 신경 좀 써주시고 예, 과속이 좀 남발하는 위험 사고가 예방되는 곳에는 조금 더 테스트를 더 하셔가지고 고려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자동차 공업사 이제 무상대차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생소하실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그 사고 난 차량 기간 동안 그분들 이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무상으로 차를 대차해주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무상으로 차를 대차해줘요. 그러니까 공짜로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왔으니 내가 차 빌려줄게. 우리 가게에서 고쳐. 이거예요. 그죠? 예. 간단하게. 근데 그 빌려주는 차가 자차 보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장 대표자 명의로 많게는 한 공장에서 한 30대 정도 가량의 차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막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민들은 달콤하죠. 렌터카를 빌리는 입장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당장 고치면 차를 탈 게 없는데 줘요. 근데 사고가 나요, 이제. 그럼 그게 이제 도민께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그죠? 예. 무상대차를 주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면은 그 뭐 가능한 행위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사실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제 좀 합법적인 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그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무상에 준하는 다른 비용 청구가 좀 있을 거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은 무상인데 그 차를 빌려줘서 이 차가 우리 공장에 이득이 생기니까 그게 어떻게 100% 무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면만 보면 무상인데 나한테 이득을 주기 때문에 유상일 수도 있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자차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빌렸던 무심코 무턱대고 빌렸던 도민들께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예, 두 번째, 무상대차를 한 명이 30대 정도까지 보유해가지고 막 돌리고 있는 이런 대형 공장은 잘 살고 있고 그걸 못하고 있는 소형 정비공장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무상대차를 막 주니 그 지역에 있는 영업용 차들은 그거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분 이제 대형 그 정비 공장에서 이제 자기들 영업 행위의 일종으로 좀 그런 행위들을 좀 일부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업계에 좀 있었다 보니까 내용을 좀 많이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쉽게 바뀌질 수 없습니다. 쉽게 바뀌기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씩 좀 움직이면
본인들도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고 같이 상생해야 되잖아요. 예. 그치? 같이 독과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검토해 주시고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상황을 좀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14번 자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자동차 관련돼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의 포인트는 전기 자동차가 24,000대 가까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건데 그러면 3급 칸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그 업주분들은 뭐를 먹고 살아야 되냐?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디젤 차를 정비하는 곳에서는 이제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고 또 폐업도 많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고칠 게 없어요. 전기차는 배터리, 그다음 안에 그냥 뭐 시스템 그리고 오일도 안 갈아요. 브레이크 패드만 갈아요. 고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카센터 업체 하시는 분들은 30년, 40년을 이어왔던 분들이세요. 근데 자동차 우리 관리팀 건설교통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사업하는 거 특별히 없잖아요. 네. 그죠? 2024년 예산에 5천만 원 세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지금 이번에 예. 시작을 했고 전기차 정비 관련돼서요. 교육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부담 50% 넣어서 그런 사업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2년도에 그 자동차 정비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를 좀 제정을 했습니다. 그 네. 조례를 가지고 금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해서 좀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협회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예. 협회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또 실질적으로 한 군데 가셔가지고 예. 요즘 어때요? 이거 한 번만 물어봐 주시고요. 앞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그분들께 감동도 좀 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는 우리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에 전반된 것들을 모두 한번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명쾌한 답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도민들과 집행부와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 좀 논의 좀 같이 해달라는 이 취지에서 도전 주문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들 그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꼼꼼히 좀 챙겨보고 또 저희들 도에서 그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기차, 플라잉카, 자율주행 등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형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는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단순히 경쟁 논리로만 치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밝은 빛 이면에 어두운 곳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발전도 좋지만 순조롭고 정의로운 전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를 잘 살피고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과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중에서 충청남도의 역할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언급을 하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에 대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의미 있는 공론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항상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큰 예산 소요 없이 조금만 들여다봐도 도민들의 작은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